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9일 금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숙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이죠. 어제로 돌아가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이 말은 즉 후회되는 일이 혹시 있으셨나요? 라는 질문이겠죠. 이 간단한 물음이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요.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에 얻은 습관들 그리고 후회들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생각해 보니 우리는 하루에 24시간 하루의 삶 속에서도 참 몇 번씩 후회의 경계를 드나드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때 조금만 더 참을걸, 그때 잘해줄걸, 그때 만날걸 등등 말입니다.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회라는 감정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의 증거이기도 하다고요. 그런데 반면에요, 또 어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내가 한 행동보다는 또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후회를 더 많이 한다고도 하죠. 두 가지가 상반된 것 같지만 묘하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회라는 단어 안에는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은요, 어떤 후회든 혹은 또 하지 않아서 남는 미련이든 어떤 것도 남지 않도록 최선의 선택을 다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5월 29일 금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요. 주요 뉴스 후에 어느덧 가정의 달 5월도 다 가고 있습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에게 쓰는 편지를 함께 나누는 훈훈한 행사가요. 여성회 주최로 얼마 전에 바로 열렸었습니다. 오늘은 이 차기 여성회 이사장이십니다. 고혜선 장로님을 만나 뵙고 이 훈훈한 행사와 관련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이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 서명만이 남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핵 관련 요구 사항이 포함된 최종 합의에 이르려면은 여전히 추가적인 집중 협상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지난 26일 기준으로 대부분의 협상 조건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미국 협상 대표단으로부터 최종 협상안의 세부 사항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를 즉시 승인하지 않고 중재자들에게 며칠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벤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낸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CNN에 따르면 벤스 부통령은 기자들에게 현재까지 이란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과 우라늄 농축 문제 등 핵심 사안을 놓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그는 최종 합의 타결 여부에 대해서는요, 계속 진전이 이루어져서 대통령이 합의를 승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하기를 바라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양해각서 서명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제 혹은 실제로 양해각서에 서명할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위법 징수가 확정이 된 이 상호관세 수입액 가운데 206억 달러의 환급을 완료했다고 ABC 방송이 법원 제출 자료를 근거로 보도했습니다. 이는 환급이 승인된 850억 달러 중에 24.2%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관세를 걷는 세관 국경보호국은 33만 명 이상의 수입업자들에게 최대
1,660억 달러를 환급해야 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따지면 환급률은 12.4%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부터 관세 환급을 시작했는데요. 지난 2월 28일입니다.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 관세, 또 펜타닐 관세, 이 펜타닐 관세는요, 펜타닐의 대미 반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과 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를 말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부과된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지 석 달 만에 이루어진 환급 절차입니다. 월마트의 존 레인이 최고 재무책임자는 환급이 예상되는 24억 달러를 활용해서 소비자 가격을 인하할 방침이라고 지난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월마트뿐만 아니라요, 코스코, 홈디포, 제너럴 모터스, 애플 등 주요 소비재 판매사들도 관세 환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류 대기업이죠. UPS, FedEx, DHL 등은 주요 고객들에게 직접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UPS는 최근 수입업자들이 관세 환급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안내했습니다. 이 재무부가 신생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이른바 트럼프 저축 계좌를 오는 7월 4일 공식 출시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애플, 구글 등 주요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계좌 개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미국인 아동들에게 저축 투자 계좌를 개설을 해주고 특히 지난해 1월 1일부터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입니다.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나게 될 신생아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1,000씩 일회성으로 지원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 근거해서 세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중 태어난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민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통해서 계좌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일정한 자격이 확인된 가정의 자녀는요, 18세가 되기 전까지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방송 면허를 예정보다 약 2년 일찍 심사받게 된 ABC 방송이 항의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CNN과 로이터 통신은 어제 디즈니 산하 ABC 방송이 연방통신위원회에 자사 소유 TV 방송국 가운데 8곳에 대한 면허 갱신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례적으로 이의 신청서 형식의 서한도 첨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BC는 이 서한을 통해서 연방통신위원회가 면허 조기 심사 명령을 내린 이유가요, 정부가 싫어하는 발언을 한 방송국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연방통신위원회는 ABC 방송의 미국 내 8개 지국이 불법적 차별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조사해 왔다면서 면허갱신 신청서를 조기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2028년 10월로 예정이 됐던 이 방송 면허 갱신 시점을 무려 2년 넘게 앞당긴 이례적인 조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ABC 방송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던 가운데 나온 명령이라는 점에서 현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맘다니 뉴욕시장이 그동안 추진해온 고가 세컨하우스 과세안이 부유층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요,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CNBC 방송에 따르면 뉴욕주 의회는 보유자가 주된 거주지로 쓰지 않고 있는 뉴욕시의 $500만 이상의 고가 주택에 추가 과세를 하게 되는 새 부동산 과세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이 통과된 과세안은 2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게 될 예정인데요. 적용 대상 주택은 약 10,000가구에 해당합니다. 이 뉴욕시를 주된 거주지로 삼고 있거나 직계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 혹은 또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미국의 부호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뉴욕시 등 대도시에 이 세컨 하우스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 주택에 세금을 추가로 물려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법안입니다. 이 제프 베조스의 항공 우주 기업입니다. 블루 오리진이 개발 중인 대형 로켓 뉴글렌이 어제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발사대에서 폭발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공식 X 계정을 통해서 핫파이어 시험 중 이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모든 직원의 안전을 확인했고 추가 정보를 파악하는 대로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베조스도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고 밝히고요. 재건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시 만들고 곧 다시 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형 로켓은 1차, 2차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실험을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일단은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운항 중지 명령을 받았었다고 하네요. 이어서 시카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프리츠거 주지사가 주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한 대형 AI 개발사 규제 법안에 최종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일리노이주는 거대 프론티어 AI 기업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제3자 안전성 감사를 의무화한 미국 내 첫 번째 주가 되게 됩니다. 앞으로 연간 총 매출 5억 달러를 초과하는 AI 개발사는요. 제품의 잠재적 위험성을 투명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위험 징후를 발견하게 되면은 72시간 내에 주정부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 프리츠거 주지사가 주의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 또 알고리즘을 이용한 아파트 임대료 담합 금지, 이벤트 티켓 대량 구매 차단 법안 등도 함께 패키지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주의회 회의입니다. 자, 이태리 로마를 방문 중인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바티칸에서 교황 레오 14세를 예방했습니다. 존슨 시장은 목사 가문 출신인 자신의 개인적인 배경을 나누면서요. 교황에게 시카고 명예 시민의 열쇠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존슨 시장은 교황에게 내년에 시카고 다운타운 그랜파크를 방문해서 대규모 야외 미사를 직접 집전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시카고 대표단은 현재 현지 관료들과 비즈니스 그리고 경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아주 쾌적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75도, 최저 58도, 토요일, 일요일 대체로 맑고 역시 쾌적한 날씨 예보됐습니다. 약간은 선선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67도, 일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68도, 최저 59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65도, 현재 시각은 8시 43분입니다. 시카고 한인 여성회가 소중한 나의 가족, 우리 가정에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가정의 달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리를 함께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아주 뜻깊은 행사였다고 하는데요. 이민생활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또 보듬어온 가족 구성원들의 사랑과 또 애틋함이 묻어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특히 편지 낭독 순서에서는 7명의 회원분들이 평소 가족에게 전하지 못했던 사랑과 또 감사의 고백을 편지를 통해서 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7분들 가운데 차기 여성회 이사장이시기도 합니다. 고혜선 장로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열린 행사입니다. 여성회에서 주최를 했는데 소중한 나의 가족, 우리 가정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네, 아주 유익하고 정말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시고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어떤 분은 오셔서 도네이션까지 해주신 분이 몇 분
되시고 그렇게 하셔서 저도 그분들의 말씀을 믿고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이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장로님 이 행사가 올해 처음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이 가정의 달 5월에 주최를 하셨던 행사인가요? 올해로 두 번째 행사가 되겠고요. 작년에 2025년에 그때는 제가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여성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정의 그 소중함을 한번 이렇게 한인 동포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작년에 첫 번째 가정의 달 행사를 가졌습니다. 팀을 이제 다르게 해서 올해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옛날에 하던 식으로 장한 어머니, 장한 며느리, 장한 딸, 또 훌륭한 아버지 이런 분을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시상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추천이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작년에는 훌륭한 남편 두 분을 수상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는 팀이 비슷하고 올해는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가족에게 편지 쓰는 형식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오늘 두 번째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올해는 어떻게 좀 가족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는 편지들, 지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네, 이제 전체적으로 여성의 회원분들 또 바깥에 계시는 분들 한 7분이 참석을 하셨고요.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또 딸에게 이렇게 다양한 그런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한 7편의 편지가 다양하게 있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마음에 담은 편지라서 그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셨군요. 이 장로님께서도 이번 행사에 직접 또 편지를 쓰셨잖아요. 또 낭독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족을 향한 편지를 쓰는 행사 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느끼셨는지요?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제 저희들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부모와 자식 간 또 남편과 아내 또 가족 관계가 자꾸 핵가족이 되어가면서 보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 여성에서는 우리가 어머니로 또 아내로 또 며느리로 시어머니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 편지로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보다 글로서 이렇게 전하는 게 더 마음을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족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생각해보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깨닫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사실 가족이기 때문에 뭐 말 안 해도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예, 또 그렇죠. 예, 예, 하고 싶은 말 쑥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럴 그렇죠. 때 서로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본다는 것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장로님께서도 직접 편지 쓰셨잖아요. 누구에게 쓰셨습니까? 저는 이제 편지를 썼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새벽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속에 계속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아버지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또 저희 친아버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조명되면서 아버지의 생각을 제가 아버지에게 직접 편지를 드리는 것보다는 수필 형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수필 형식으로 참 간단하게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너무 듣고 싶은데요. 가능하시면 이 시간에 쓰신 편지를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창피하다 그러나 얼마나 예. 그 진솔한 마음을 담으셨겠습니까? 정말 예, 듣고 그래서- 싶네요, 장로님. 예, 그럼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제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문득 학교에서 배운 송강 정철의 시조를 생각나게 합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랑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교처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이 시조를 생각하면서 저희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그리움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셨으며 항상 저를 학생으로 대하는 것 같아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쩌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집에 늦게 돌아오면 아버지는 저희 모든 소지품을 조사하셨으며 그 후 해가 진 후에는 바깥 출입을 금하셨습니다. 방학 때는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 다니는 것마저 금하셨으며 방학 내내 집에만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많은 책을 사다 주셨으며 공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사다 주신 소공자, 소공조를 비롯하여 동화책을 감동 깊게 읽게 되었으며 그 후 저는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철이 없었던 저는 아버지의 엄격함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항상 저희 모든 행동을 감시당하는 것 같아 불편하게 느꼈던 적이 많았습니다. 혼자 미국으로 훌쩍 떠나온 저를 위하여 아버지는 많은 편지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었으며 그 편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습니다. 또한 매일 아버지의 편지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이었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훗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그리고 저희 후손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어야 할지 저희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아버지를 추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부모와 자녀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너무 잘 읽고 나는 또 창피한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장로님. 우리가 사실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네. 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때의 아버지는 그저 엄하고, 네. 그리고 별로 말씀 없으시고, 그런 아버지로 많이들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엄하시고, 그죠. 엄격하시고. 맞습니다. 또 이제 미국에 와서 아버지의 편지가 없었다면 정말 저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 텐데, 미국에 혼자 있는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편지를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항상 내 뒤에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다 후원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때를 생각하며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조명되어 오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그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늦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 아버지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 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이제 그 사랑을 또 우리 후세에 또 이렇게 전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너무 귀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참석자 분들께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편지를 쓰셨는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예, 거기 이제 남편에게 쓰신 분도 계시고 또 딸에게 쓰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도 아버지에게 쓰신 분도 계시고 또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날. 예. 그렇군요. 네. 정말 장로님의 그 편지 내용을 들으면서 나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싶을까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5월이 다 가기 전에 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좀 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장로님, 이 행사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어가셔야죠. 네, 이제 유승에서는 계속해서 아마 가정의 달 행사를 이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혜선 장로님께서는 이제 여성의 회장도 하셨고 이제 올해죠. 다가오는 6월에 이사장 취임을 또 앞두고 계십니다. 오는 6월 28일 이 취임식을 앞두고 계신데 이 시카고 한인 여성회 처음에 여성회가 설립될 때와는 세월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앞으로 이 시카고 한인 여성회의 역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차기 이사장님으로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네, 우리 허일수 아나운서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때 엔젤 같이 임원도 하셨잖아요. 그죠? 굉장히 네. 오래 전인데 네, 그때가 제가 지금 생각나고 올해가 벌써 46주년 1980년에 창립되어서 그때는 이제 처음 이민 오시는 분들에게 특히 여성들이 한국에서와 너무 환경이 틀리잖아요. 한국에서는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꽃처럼 살았다면 여기는 어떤 광야에서 어떤 그런 생활이 어려운 생활 언어도 틀리고 정말 가정을 지켜야 되고 자녀들 교육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을 도우기 위해서 이렇게 여성회가 창립되었는데 이제 4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지금은 여러 가지 연세도 이제 젊었을 때 분들이 20대 30대가 지금 60대 70대 80대로 가고
변화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여성의 이사장으로서는 특히 여성의 이사장의 역할은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을 격려하고 또 재정을 확보해서 계획된 일을 잘 하도록 도우는 일이고 그 일에 저는 이제 충실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성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세대 교체. 지금 거의 모든 임원들이나 이사님들이 다 1세대 분들이시기 때문에 또 젊은 우리가 2세대 젊은 세대를 교육하고 육성하는 그런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4세대를 교육하고 또 교육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우리 여성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박순열 회장님께서 이제 슬로건으로 하시는 말씀이 일하며 배우고 성장하는 여성이라는 이렇게 슬로건으로 지금 우리 여성회를 걸어가고 계시는데요. 정말 우리가 여성으로서 또 다 일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배우면서 또 서로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성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여성의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네. 한인 사회 내에서 정말 말없이 품어주는 어머니 역할을 많이 해온 시카고 한인 여성회가 아닌가 싶거든요. 앞으로도 더욱더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여성회가 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이 편지 들려주셔서 장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여성회는 뭐 특별한 사람이 들어와서 있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는 분이 가끔 계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나 한식하고 한인 여성이면 누구나 조인할 수 있으니까 여성회 나도 이게 조인하고 싶어서 회원이 되고 싶다 아니면 이사가 되고 싶다 이러면 문의해 주시면 언제나 저희들이 환영하기 때문에 문의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우리가 단체를 함께 한인 사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정말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기독교 방송국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카고 한인 여성회 누구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카고 여성이라면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에 와서 사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편지 내용 아니었나 합니다. 예, 함께 해주신 고혜선 장로님께 감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5월도 서서히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이 아쉬운 마음 속에 보내시게 되겠지만 또 가족과 함께 더 좋은 시간 보내시는 그런 주말 되시기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행복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나의 아버지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